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문재인 정부 여권 내부의 균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 양상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지난해 한 해 동안에 그 검찰 죽이기에서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국정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데 따른 후유증 또는 정권 말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후유증, 또 그 친문 극성 지지층들과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도 이 여권 내부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 양상이 상당 오랜 기간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 수습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에 지난 6일부터 이낙연과 이재명을 놓고 소위 찬반 투표식에 좋아요 누르기, 싫어요 좋아요 누르기에 찬반 투표식에 지금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낙연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온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퇴진해야 된다라가 2,800개, 싫어요, 퇴진 반대가 5,800개, 지금 서로 이재명 지지층과 이낙연 지지층으로 의심을 하면서 지금 이런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 국민 통합 운운하면서 당원과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 대표를 이렇게 흔들면 이게 당원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도 막 올라오면서 서로 반박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또 이 지사에 대해서도 이 지사 출당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좋아요, 출당 찬성 5,500개, 출당 반대 130개, 이런 식으로 거기도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낙연,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식이 되어버렸는데, 이낙연에 대해서는 이낙연이 사면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면서 이낙연 퇴진론, 은퇴론, 정계 은퇴론까지 새해 초반에 쏟아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반박을 하는, 현재 친문 극성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지지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박이 또 이어지면서 이재명에게 또 화살을 돌리는 이런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투표 동료까지 일어나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낙연, 이재명에 대한 이런 찬반 투표 의견, 이런 것들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이 지금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이재명이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전 국회의원들에게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죠. 그러면서 그걸 또 계속 언론에 흘렸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SNS상 어제 지금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더 풀자, 덜 풀자, 이런 단세포적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잘 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화폐를 하는 것도 크게 효율성이 그렇게 없다,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올렸죠. 여기에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원도 좋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세, 정치적인 이미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 진보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다시 꺼내서 거기에 나오는 말, 관료에 포획됐다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지금 정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거기에서 균형 재정의 함정에 걸려져 있는 게 아니냐, 재정 건전성을 너무 우선해서 지금 관료들의 보고나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정 총리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반박을 한 거죠. 더 나아간 것은 국회에서 친이재명계의 대표로 꼽히죠.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자기 SNS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 천박한 말로 자신의 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곧바로 정세균 총리에 대한 단세포적인 논쟁이다 라고 비난한 정세균 총리에 대한 비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 정성호는 대표적인 이재명의 친이재명계로 꼽히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일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피하는 대신에 홍남기 부총리를 집중 저격을 했죠. 홍남기 부총리와는 뭐 거의 원수인 것처럼 뭐 사사건건 홍남기의 그 경제정책이라든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반박을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조직에서 반박하기가 힘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홍남기는 또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꼽히죠. 그래서 홍남기를 공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라든지 이 이낙연에 대해서 간접적인 공격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정세균이 맞받아치니까 이제 또 그 반박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면서 이 지금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서로 공격의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갈등의 모양새가 새해 들어서 갑자기 불거졌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정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데서 친문 지지층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른 후폭풍으로 이런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친문 계통, 친문의 대표적인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뭐 이낙연, 이재명, 또 뭐 김경수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안 되면 마지막 카드로 유시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은 추미애에게 많은 친문 지지가 몰려 있죠. 추미애가 사퇴해서는 안 된다, 사퇴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40만이 넘었죠. 그 동의가. 이렇게 유시민을 마지막 카드로 내면서도 친문 의원들이 고민하는 것은 과연 유시민이 여권의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에 상당히 의구심을 스스로도 갖고 있거든요. 유시민이 지난 1, 2년간 보여준 유튜브나 이런 것에 통해서 보여준 그 내용들이 너무나 궤변에 가깝고 너무나 선전선동에 가까워서 지금 많은 중도층은 유시민을 많이 떠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 추미애도 불안한 겁니다. 지금 유시민 추미애가 결국은 이낙연 이재명이 만약에 무너지고 이낙연은 정말 될 것 같지 않고 이재명은 믿을 수가 없고 정세균은 뭐 아직 뜨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추미애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시민, 추미애는 도대체 경쟁력이 있을 건가? 지금 자기들 안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런 대목 분위기입니다. 추미애는 또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버티기라고 얘기가 해석이 되고 있죠. 추미애뿐만 아니라 이용구, 그다음 심재철, 이승윤 이렇게 추미애 라인들,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던 추미애 라인들이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버티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윤석열 찍어내기에 추미애 사단은 완전히 실패다. 완전히 귀책 사유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 재판이나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수준 이하다. 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그래도 효용 가치가 아직은 남아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고 또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성 어떤 버티기, 항명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면 전환을 하면서 뭐 신년사도 곧 나올 테고 신년 기자회견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탄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전혀 지금 무게가 실리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당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부터 지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대통령 자신이 지금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남게 되니까 이게 고민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또 어떤 헤쳐나가는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거 친문 지지층들 사이의 균열, 또 대선 후보들 사이에 물리는 이런 갈등,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후보가 나오기도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검찰이 새로운 법무부 장관, 지금 인사청문회를 박범계가 통과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통과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뜨게 되면 그걸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 지금 여러 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라임 옵티머스나 원전 수사 등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